네, 다음은 플래그십 스토어 런칭 프로세스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지혜 강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지혜 강사님은 현재 팀버랜드 VM 매니저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글로벌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과정입니다. 여러 브랜드마다 각각 과정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는 올해 7월에 오픈한 팀버랜드 플래그십 스토어 매장을 사례로 위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간략하게 팀버랜드 플래그십 스토어를 소개를 하자면요. 팀버랜드 아시아의 최초의 플래그십 스토어고요. 그리고 오픈은 올해 7월 10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있고요. 총 면적은 180평입니다. 매장은 총 4개의 층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하 1층은 창고 공간, 그리고 1층은 신발, 2층은 의류, 3층은 팀버랜드의 프리미엄 라인인 북컴퍼니와 그리고 그 VIP 고객들이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고객들이 다양한 팀버랜드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벤트를 저희가 열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그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하게 된 백그라운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팀버랜드는 여러 국내 기업들에 의해서 라이센스로 이미 한국 시장에 여러 번 진출을 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을 해서 좀 몇몇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브랜드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브랜드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는 2011년에 미국에 굉장히 다양한 의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VF라는 회사에서 인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좀 적극적으로 마켓을 확장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한국 진출을 준비를 해서요. 기존의 라이센스 진행이 아닌 한국에 이제 직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한국에 본격적으로 매장을 전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팀버랜드라는 브랜드는 미국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의 그 북동부 지역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미국의 큰 환경에 모두 적합한 인테리어 컨셉이다 보니까 한국의 그 주요 유통 채널인 백화점에서 팀버랜드의 그 컨셉과 느낌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한국의 첫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을 하게 됩니다. 네, 이 플래그십 스토어는요, 그 영국에 있는 리젠트 스트릿에 있는 팀버랜드 매장에서 디자인 컨셉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리젠트 스트릿 매장은 그 미국의 Association of Retail Environment라는 그 협회에서 2015년 디자인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에서 그 팀버랜드의 정통성 그리고 헤리티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 한국 매장에도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보여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샹들리에 같은 경우에는 그 유리 공예가가 직접 만든 그 조명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그 팀버랜드의 장인 정신과 그리고 직접 만드는 이런 것들을 연계시켜서 그 인테리어 컨셉 안에서도 녹여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플래그십 스토어라 하면 단순히 큰 매장만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플래그십 스토어라면 브랜드의 성격과 이미지를 극대화한 매장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팀버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도 마찬가지로 브랜드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면서 브랜드를 홍보를 할 수 있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브랜드 고객들이 직접 브랜드를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에 목적을 두고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플래그십 스토어의 오픈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디자인 작업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집기라는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VM 작업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공사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사가 모두 끝나고 나면은 집기가 세팅이 될 거고요. 집기 세팅이 끝나고 나면 매장 내 디스플레이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마침내 매장을 오픈을 하게 됩니다. 각 과정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은 공사하기 전에 매장의 외관인데요. 그래서 디자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현장을 방문을 해서 사이즈를 재는 실측이라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과정에서는 현장에서 특이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디자인 작업을 할 때 그런 특이사항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 사이즈를 재고 나면은 글로벌과 사이즈를 공유를 해서요, 글로벌 팀의 가이드라인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그 글로벌 팀에서 플래그십 스토어를 위한 파사드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보내온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는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창살문이라든지 그 격자무늬 이런 것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그 척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 좀 답답해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그 한국 그 매장에 맞게 저희 국내에서 다시 수정하는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미지가 국내에서 그 현장에 맞게 다시 디자인된 이미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디자인을 바탕으로 해서 현장에 공사가 완료가 된 모습입니다. 디자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매장에 반드시 있어야 될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키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목을 미리 정리를 해보는 게 디자인 작업을 할 때 빠지는 부분 없이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팀버랜드 매장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파사드를 들 수가 있겠고요. 저희는 이제 압구정 매장에서 정말 랜드마크가 될 만큼 굉장히 강렬한 파사드를 원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첫 번째로 갔고, 두 번째는 당연히 제품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DIY라고 하는 팀버랜드에서 고객이 직접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이 플래그십 매장 안에 넣을 것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이코널이라고 해서 그 팀버랜드의 그 아이콘 제품인 부츠류 제품들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월을 별도로 마련하기 위해서 이걸 키 컴포넌트에 넣었고요. 그리고 고객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신발을 신어볼 수 있는 좀 넓은 공간과 그리고 고객들이 모여서 어떤 저희가 이벤트를 열었을 때 고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앉아서 같이 모여있을 수 있는 공간도 고려가 되었고요. 그리고 마네킹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비주얼 포인트도 당연히 있어야 될 테고, 그리고 기본적인 카운터, 피팅룸, 화장실, 그리고 창고 공간이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는데요.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팀버랜드의 제품은 신발과 의류와 가방을 첫 번째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류 안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신발 같은 경우에는 남자 신발, 여자 신발, 그리고 아동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의류 같은 경우에는 남자 의류, 여자 의류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 이유는 다음 저희가 앞에서 나눈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존닝 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하 같은 경우에는 창고 공간이고요. 1층 같은 경우가 지금 층이 앞에서 우선순위로 나눴던 신발과 의류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각 층에서는 남자 신발, 여자 신발, 그리고 2층에서는 남자 의류, 여자 의류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앞에서 우선순위로 남자와 여자를 구분을 하고 그 우선순위 안에서 여자 신발, 여자 의류, 그리고 남자 신발, 남자 의류로 구분이 되었다면 이 층의 구성은 아마 남자, 여자로 바뀌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층 안에서 남자존, 여자존에서 남자 의류, 남자 신발이 되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층별로 조닝 계획이 되었다면 다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층 계획을 하게 됩니다. 우선 1층을 예로 보여드리면요. 1층 안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고객이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DIY 공간이 보라색 공간이고요. 그리고 액세서리가 주황색, 남자 신발이 파란색, 여자 신발이 빨간색, 그리고 아동 신발이 핑크색 영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층 안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각 제품들이 어떻게 구역이 되는지를 표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뉘고 나면은 각 구역별로 제품이 얼마만큼의 제품이 디스플레이 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그 브랜드 안에서 보여지고자 하는 제품들이 모두 다 보여질 수 있는지 체크를 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모든 작업이 진행이 되고 나면은요, 저희는 아시아 헤드쿼터와 그리고 글로벌 헤드쿼터의 컨펌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각 헤드쿼터에 모두 승인을 받고 나면은요, 마침내 앞에서 저희가 디자인한 작업의 최종 결과물 이렇게 디스플레이까지 완료된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픽스처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글로벌 브랜드에서 픽스처라는 부분이 조금 특이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고 그 안에서 집기 생산과 그 인테리어 공사까지 모두 진행이 되지만 글로벌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집기가 별도로 수입이 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면 설계를 하면서 집기에 대한 사이즈 체크를 하고 사이즈 체크가 끝나고 나면 두 번째는 그 집기에 대한 수량과 금액을 체크를 해서 발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주 준비가 끝나게 되면은 발주서라는 걸 작성을 해서 집기를 오더를 하게 되고요. 집기가 오더가 완료가 되면 입고 일정을 확인을 해서 한국에 도착이 언제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공사 일정과 함께 매치를 해서 일정에 차질이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이제 무사히 들어오고 나면은 목업이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세팅되기 전에 집기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빠진 부속품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를 하기 위해 현장에 가기 전에 미리 세팅을 해보는 작업을 하고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실제 현장에 이제 집기를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비주얼 머천다이징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는 윈도우 디스플레이 부분입니다. 윈도우 디스플레이도 앞에서 말씀드린 디자인 작업과 작업 과정과 크게 다른 바가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글로벌 팀에서
보내준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에 보시면은 그 팀버랜드 부츠에 아이콘인 그 풋프린트라고 하죠. 그 발자국이 찍힌 것들, 그러니까 마치 거대한 거인이 팀버랜드 매장 위를 지나간 것 같은 저런 멀리서도 굉장히 눈에 잘 띄는 그 발자국 모양을 표기를 했고요. 그리고 윈도우에는 그 팀버랜드의 아이콘 제품인 옐로우 부츠와 그리고 마네킹 착장 등을 통해서 디자인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이거는 그 디자인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매장에 세팅이 된 모습이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게 그 말씀드린 풋프린트 부분과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그 노란 색깔 가죽이 그 커튼처럼 보이는 게 옐로우 부츠에 사용되는 가죽을 커튼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디스플레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좀 팀버랜드의 아이덴티티와 좀 정통성 그리고 아이콘 제품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그 디자인 작업에 녹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측면에 있는 윈도우고요. 팀버랜드의 메인 제품인 옐로우 부츠를 주력으로 해서 디스플레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VM 플라노그램이라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저희가 기존에는 위에서 각 구역별로 어떤 제품이 어떤 위치에 들어가는 큰 그림을 그렸다면 거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VM 계획을 하는 작업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남자 신발존 섹션인데요. 그거를 정면에서 바라본 도면입니다. 그래서 남자 신발 안에서도 캐주얼, 아웃도어, 그리고 스포츠로 영역을 나뉘어가지고 디스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저희가 그 팀버랜드 프리미엄 라인을 디스플레이를 하고, 그 옆에는 아이콘 제품을 DP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세운 계획대로 실질적으로 매장이 디스플레이된 모습이고요. 네, 그렇게 그 VM 계획을 세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마네킹의 위치를 선정을 하고 몇 대의 마네킹에 어떤 포즈의 마네킹을 사용을 할 것인지 그러한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한스붓이라는 그 마네킹을 사용을 해서 조금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포스의 마네킹을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면은 이제 그 매장 디스플레이 할 때 필요한 마네킹, 옷걸이, 그리고 디스플레이 할 때 필요한 소도구, 그리고 에어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액세서리, 가방이나 이런 것들의 그 모양을 잡아주는 그런 소도구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해서 이러한 것들을 발주를 해서 디스플레이 할 때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VM은 당연히 디스플레이 소품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요. 팀버랜드 매장에 예를 든다면 이런 식물이라든지 그리고 선반에 올려져 있는 작은 식물 소품이라든지 그리고 1층에 들어가는 고객이 직접 만질 수 있는 가죽 그리고 가죽끈 이런 것들이 디스플레이 소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공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비딩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공사 비용이라든지 그 업체의 그 시공 능력 등을 통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와 공사 계약을 진행을 하고 공사 계약이 완료된 후에는 이제 그 인허가 및 규제 사항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각 지역마다 규제 사항이라든지 허가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따라서 로고 그 간판에 사용되는 뭐 로고 높이라든지 어떤 지역의 컬러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어서 반드시 공사 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체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일부 매장 같은 경우에는 구조 검토라는 것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 매장 내 계단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어떤 건축적인 부분까지도 그 반영가 되어 있다면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지 이러한 부분까지 검토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 착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사가 마지막으로는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디스플레이 되기 전에 집기 세팅까지 공사가 완료가 된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나면 이제 디스플레이 작업이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1층 신발존을 디스플레이한 사진입니다. 남자 신발존 섹션이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앞서 말씀드린 BYO 공간으로 그 컴퓨터에서 고객들이 직접 그 다양한 소재라든지 스티치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출력을 하면 매장에서 직접 오더를 할 수 있고요. 옆에 있는 소재는 고객이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세부 소재들을 옆에다 걸어놔서 직접 만지면서 주문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 윈도우 사진이고요. 다음으로는 2층 디스플레이고요. 2층은 남성 의류와 여성 의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층 위에 지금 왼쪽에 보이는 곳이 남자 섹션이고요. 오른쪽에 작은 사진이 여자 섹션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 공간인데요. 3층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VIP 공간, 그리고 저희가 그 고객들을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버랜드의 아이콘 제품인 옐로우 부츠를 강조를 해서 좀 고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도록 했고요. 그리고 고객이 좀 더 편안하게 앉아서 제품을 착용을 해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북컴퍼니라고 하는 팀버랜드의 그 프리미엄 라인과 그리고 얼마 전에 런칭한 콜라보레이션 제품이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어서 조금 더 프리미엄 제품을 원하는 고객들이 3층에서 제품을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 공간이 구성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팀버랜드가 굉장히 연예인들이 많이 구입을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V에서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이 신고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매니저들이 와서 매장에서 구입을 해갔습니다. 근데 이 압구정을 오픈을 하고 나서는 그 연예인분들이 직접 와서 구매하는 케이스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이런 연예인이라든지 그리고 팀버랜드 고객 중에서는 굉장히 재구매 고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객들이 더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공간을 3층에 마련했고요. 그리고 더 많은 고객들에게 다양한 팀버랜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매달 새로운 이벤트를 기획해서 이 3층 공간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그 글로벌 브랜드의 오픈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아는 굉장히 그 패션 경력이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한 케이스는 정말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 많은 매장 오픈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VM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좀 특별한 게 없을 수도 있는데요. 새로 이 일을 시작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제 저희 발표를 바탕으로 좀 간접적인 경험으로 해서 멋진 매장을 오픈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 거에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